부끄러운 어피치네요. 부끄러운 어피치님이 질문 주셨는데, 저성장 고금리 지속, 경기 침체, 인구 감소로 부동산 침체가 예상되냐라는 물음표를 주셨고, 그러나 최근 몇 달간 주택 거래량 증가 및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며 계속 우상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 그리고 매수와 매도 타이밍 뭐 이런 것들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이번에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정답이 없는 얘기예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바닥 찍고 계속 상승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야, 앞으로 더 큰 하락이 남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락에서도 또 다릅니다. 하반기에 당장 큰 폭으로 하락한다라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야, 장기적으로는 올라가는데 중간에 지금이 대세 상승은 아니고 조금 더 조정장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각각의 논리가 있습니다. 논리가 있는데, 올라갈 일만 남았다, 최근에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요, 30대들이 아파트를 많이 청약을 하고 구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플레이션, 인건비, 뭐 공사 자재비, 모든 것이 다 오르니까 오늘이 가장 저렴하다. 3년 후가 되면 오늘보다는 인건비도 올라가는데 어떻게 가격이 떨어지겠냐라는 논리가 작동이 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도 이제 공급, 추석 전에 공급 대책 이야기를 했는데, 공급이 좀 불안합니다. 내년부터 이제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착공 물량하고 인허가 물량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 회사들도 PF 대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미분양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급 물량을 줄여요. 그러면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3년에서 5년 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공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들어서 지금 사야만 3년, 5년 후를 대비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지금 공격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야,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라고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장기적으로는 뭐 우상향을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게 하겠습니까? 10년, 15년 후 생각해 보면 일단 물가 자체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지금 1억하고 10년 전에 1억이 돈 가치가 달라지듯이 지금 1억이 10년 후 1억하고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렇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내 집 마련하고 뭐 아파트 구입하는 거는 맞는데, 저는 왜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 2020년,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시절은 저는 약간 좀 버블이 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버슈팅이 된 부분이 있고요. 서울 기준에서 보면 우리 2012년, 13년에 좀 어려웠어요. 떨어지고 14년, 15년, 거의 16년, 15년, 16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도래가 되는데, 2021년까지 7년 정도 올랐거든요. 7년 정도 상승을 했는데 1년 조정이 되고 다시 또 대세 상승이 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잠실 엘스, 제가 예를 들면 잠실 엘스 아시죠? 잠실주공 1단지 재건축한 아파트인데요. 4,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랜드마크 아파트인데, 전용 84가 2021년에 27억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금리 오르면서 18억까지 떨어졌습니다. 10층 이상 기준으로 18억 몇천까지,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30% 떨어졌다가 최근에 23억 8천까지는 거래가 됐더라고요. 한 24억 수준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근데 최근 분위기가 주춤해요. 집주인들은 매물을 좀 내놓고 있고요. 매수자들은 지금 관망으로 좀 돌아서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집값이 더 올라가는데 베팅을 하면 매물을 회수하죠. 그리고 호가를 더 올립니다. 그런데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집주인들이 추가 상승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고요. 매수자 입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스를 24억에 들어오면 취득세 내고 종부세 내고 대출이자 내고 최고점이 27억이었는데 27억 가면 남는 게 없어요. 한 1억 정도 남나?
30억 이상은 가져야 한 뭐 양도세 내면 한 2억 정도, 2, 3억 정도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지금 이길 바닥을 찍고 바닥의 의미가 다른데 저는 1월 기준에서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바닥은 앞으로 계속 올라가야 되거든요. 대세 상승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7년 상승을 하면 엘스가 몇 억 가야 될까요? 24억에서 7년 동안 오르면 한 40억에서 한 50억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40억까지 달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우리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때하고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2007년까지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데 집값 많이 올랐죠. 문재인 정부처럼 집값 많이 올랐는데 2008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요. 집값 폭락합니다. 1차 하락이 왔죠. 폭락하다가 2009년도에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하고 그럼 2012년까지 어떤 상황이었느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지금 같은 분위기예요. 그냥 보합세. 조금 오르다가 조정 들어가고 조금 떨어지면 다시 좀 오르고 하다가 2012년에 한 번 더 떨어집니다. 2차 하락이 오죠. 그 다음에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빈대서 집 사라 5년간 양도세 면제 뭐 이런 강력한 규제 완화 대책들이 나오면서 2014년부터 본격 상승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또 작년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많이 올랐고요. 폭등했잖아요. 작년 미국에서 기준금리 많이 올려서 떨어졌죠. 올해 반등했죠. 여기까지는 비슷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아파트는 심리거든요. 심리적으로 본다면 저는 지금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한 2, 3년 정도 적어도는 조정장을 좀 지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나가는 과정이고요. 이게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올해 내년만 빨리 단기적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굉장히 답답한데 자금력이 되시고요. 당장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20% 정도 조정된 매물이 있으면 사도 됩니다. 왜? 2차 하락이 오면 또 못 사거든요. 집값 떨어지는데 어떻게 삽니까? 작년 12월, 올 1월 왜 안 샀어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13억대 미계약 나왔었거든요. 일반 분양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때요? 불과 8개월 전에 13억입니다. 지금 광명 뉴타운 1구역인가요? 4구역인가? 아이파크 맞죠? 그게 12억 7천에 완판됐거든요. 광명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13억대가 났습니까? 광명에 13억이 났습니까? 근데 8개월 전에도 우리는 선택을 못했어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2, 3년 후에 2차 하락이 오더라도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좀 용기를 내셔도 되고요. 당장 자금이 부족하거나 필요가 없거나 무리한 대출, 레버리지 최대한 땡겨서 우리 연끌하는 거 있잖아요. 신혼부부가 한 사람은 담보대출 받고 한 사람은 혼인신고하지 않고 전세대출 받고 신용대출 받고 부모님한테 돈 빌려서 자본금 2억으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그런 행태를 하기에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보자. 좀 마라톤 했으면 좀 쉬어갈 때도 필요한 거지. 7년 올랐는데 1년 조정되고 다시 또 7년 오르길 바라는 건 약간 좀 도둑놈 심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렸다가 앞으로 또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니까 저는 부동산 시장을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다른 분 말씀 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다음 질문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뭐 참고될 수 있는 내용들 말씀 몇 개 드리면은 우리나라 현재 금리가 한 5차례 정도 동결돼서 한 3.5% 수준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2022년도는 뭐 한 국내 뭐 투자 증권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뭐 정부에서 바라보는 거는 한 1% 초반대. 내년 정도는 뭐 2% 초반 정도를 본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 현실성이 있을지는 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인구 감소에 대한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냥 추상적인 것보다는 그 조금 제가 지금 좀 전에 행안부 자료를
전체적으로 봤는데 인구 감소되는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하시면은 투자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부산은 동구나 서구 영도구 같은 경우가 조금 축소가 되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인천은 강화 이런 쪽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경기권에서는 가평군 이런 곳이 인구가 좀 줄고 있는 지역입니다. 강원도에서는 고성이나 삼척, 양양, 태백, 화천 뭐 이런 지역들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충청도에서는 뭐 보령이라든지 공주, 논산 이런 것 좀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보면 경북 쪽에는 안동이나 또 울릉, 그다음 의성 이런 곳들, 또 경남에는 창녕, 밀양 이런 것들이 인구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에 대한 전체적인 지표를 보면 연평균을 대비해서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구에 대한 그 밀도가 줄고 있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청년들이 순 이동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다 떠나고 있는 지역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간 인구가 떨어진다라는 건 거기서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고령화 비율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은퇴를 하시고 생산소득이 거의 없고 이제 운명을 다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지역이라고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유소년에 대한이나 출생률이 거의 없고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역이니까 나중에 행안부 자료 들어가셔서 인구 감소되는 지역들은 투자를 하실 때 이런 뭐 지역 세태에 대해서 뭐 이런 거하고 다르게 여기 계신 분들이 투자를 임한다면 좀 피해야 되는 지역들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은요. 아까 인구 얘기 제가 빼먹었네요. 제 소개도 안 하고 그러고 보니까 제 소개도 안 했네요. 제 이름은 김인만이고요. 인구 얘기 잠깐 하면 인구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제 국민연금 못 받을 것 같은 지금 불안한 마음에 잠이 안 오는데요. 인구 심각하긴 한데 부동산 측면에서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주택 구매 연령이 40에서 69세거든요. 40에서 59세인데 조금 길게 잡으면 69세고요. 또 짧게 잡으면 30에서 한 69세 정도가 주택 구매 연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줄어드는 출산율이 앞으로 한 20년 후가 되면 아마 큰 파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정도 저는 데드라인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흐리층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 우리 출연자들 나이대가 저는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주택 구매 연령에서 벗어나게 되면 대한민국이 진짜 쇠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20년 정도의 시간은 남아 있고요. 서울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게 갈 겁니다. 아까 송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멸 지역들 보면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들 들어가지 않잖아요. 오히려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서울에 주요 대학교들이 있고요. 양질의 일자리, 모든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아마 30년 후에도 아마 생각보다는 잘 버틸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앞서서 또 착공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2, 3년 후에 뭐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 그런 심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입주 물량이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거든요.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때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년 내 최대입니다. 47,000호 정도 나왔거든요. 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47,000호인데 집값은 올랐을까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모든 걸 결정하지 않습니다. 집주인들이 불안해서 매물을 더 많이 내놓으면 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매물을 회수하면 입주 물량이 많아도 집값은 또 다른 양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심리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입주 물량이 많이 나와도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더 많아지면 또 집값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입주 물량 하나만 가지고 착공 인허가 물량 하나만 가지고 모든 집값을 판단하지는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인구 문제에 대해서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신데 아까 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잘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청년 순 이동을 보면 결국 거기서 이탈을 했다는 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움직이거나 지방에 있는 대도시권 중심으로 이동한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잘 보시고 투자의 방향들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